안녕하세요. 어썸한 시청자 여러분들, 관광통역 안내사 여행 유튜버 이호성입니다. 어떤 성장 배경이 있었길래 여행에 이렇게 미쳐있고 앞으로도 여행을 쭉 하고 싶어 하는지를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영상을 2개 또는 3개에 나눠서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3번의 어떤 터닝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 터닝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랑 한번 공유하려고 해요. 그걸 여러분도 아셔야 얘가 그래서 그러려고 하는구나. 저의 첫 해외여행은 만 7살 때 가족이랑 같이 갔던 중국이었어요. 베이징부터를 계림이라고 하죠. 6박 7일 동안 하는 패키지 여행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 가본 거예요. 너무 새롭기도 하고 너무 낯설기도 하고 뭐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봤던 걸 보니까 너무 재밌었죠. 자금성, 오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여행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약간 무개념이 때였어요. 무개념. 해외 여행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평범하게 그냥 자랐어요. 그러다가 저의 어떤 가치관이나 아니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됐던 건 첫 번째는 바로 이 친구를 만났을 때였어요.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죠. 이안 플렁크라고. 11 years. It's been a while, long time no see. Hey man. Oh my god. 저랑 나이가 똑같아갖고 저희 외삼촌께서 저한테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같이 만났죠. 그래서 제 중학교 친구들이랑 다 같이 놀러 다니면서 이 사진도 찍고, 그리고 다 같이 육안에 닭갈비 가고 밥도 먹고 PC방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그 친구의 영상은 제가 여기 그리고 밑에 설명란에 계속 남겨놓겠습니다. 그 친구를 만날 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라는 이미지는 딱 그 친구였어요. 백인, 서양인 중에서도 백인이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 전부였죠. 모든 미디어가 서양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 또는 유럽의 그런 모습들을 전부 대단하게 담아내잖아요. 너무 이쁘고 멋있고 에너제틱하고 사건의 해결사임의 영웅, 히어로, 그죠? 그래서 저도 은연중에 그런 거 갖고 있었나 봐요. 백인들은 뭔가 멋있구나. 근데 그 친구 만나보니까 그냥 저와 똑같아요. 그냥 농구하는 거 좋아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를 이성적으로는 그럴까라고 알고 있었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렇구나 하지 못했던 걸 실제로 만나보니까 얘 똑같네, 친구네. 우리 세계는 모두가 하나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뭐 그렇게 말은 해도 실질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때 그 친구가 주었던 그 느낌 때문에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가려운 데를 반만 긁고 아직 안 긁은 듯한 느낌? 무슨 말인지 아시려나? 그 여운이 저한테는 꽤 오래 갔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한 번 더 와요. 이 얘기는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중학교가 인도네시아의 한국으로 치면 부산 같은 곳이죠.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두 번째 큰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도시에 있는 어떤 한 학교랑 자매 결혼을 맺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거기에 일주일 홈스테이 하면서 교환학생을 할 기회가 나온 거예요. 부모님한테 단체로 부탁을 해서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 같이 갔어요. 처음으로 막 다 같이 친구끼리 비행기 타보고 중3 때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카르타에 도착할 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못 사는 나라였어요. 한국에서 비춰지는 동남아시아의, 그때만 해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한국의 원조를 많이 받아야 하는 나라? 저는 그때까지만 구글이란 거 서칭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잘 사는지, 인구가 얼마인지, GDP는 얼마인지 전혀 모르고 인도랑 인도네시아에도 구분도 잘 못할 때였어요. 인도네시아는 인도랑은 다르구나, 그 정도만 알고 간 거예요. 딱 갔는데 웬걸 다들 히잡을 쓰고 있는 거예요. 히잡. 그때가 저는 히잡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물어보니까 이슬람이라는 종교 하에 저런 건 여성은 자신을 위해서 저런 걸 쓴다. 엄청 불편해 보였죠. 그래서 만나는 친구들은 그거 좀 벗어라. 저는 진짜 아무것도 그러니까 너무 몰랐던 거죠. 제가 가지고 있던 인도네시아에 대한 편견을 깨줬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공항에 딱 도착하면은 저희를 데리러 각각 1대1로, 학생 1대1로 매칭해줬어요. 그래서 그 학생의 집으로 가서 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저희 한국인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쫙 있었어요. 제 친구도 어떤 남자의 집에 딱 가서 자고, 어떤 제 알고 있던 여자애도 여자의 집에 가서 자고, 그럼 저는 어떤 여자의 집인 거예요. 깜짝 놀랐죠. 뭐지? 내 여자의 집에 가서 잔다고? 그래서 그렇게 첫날은 시작이 됐어요. 막 어떤 시골 마을로 들어갑니다. 딱 봐도 못 사는 마을 같았는데 그 마을의 정중앙에 그 집이 있는 거예요. 2층 집이에요. 차고에 차가 2군데 있고 오토바이가 4개 정도 있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2층으로 올라가재요. 갔더니 제 방이 있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고 특별한 건 없네 이러고 있는데 그날 밤 너무 긴장을 했다고 할까요? 잠이 좀 덜 왔어요. 시차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별로 몇 시간 안 나니까 시차는. 근데 거기 방에 위에 창문이 있는데 창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밤에 한 12시쯤이었나? 진짜 조용히 불 다 꺼져 있어요. 근데 옆에 딱 보니까 뭔가 타닥 타닥 소리가 들려요. 딱 보니까 도마뱀이죠. 도마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자드 말고 엄청 납작한 도마뱀들이 있어요. 그게 2마리가 옆에서 타타타타 기어가는 거예요. 저는 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잠을 설쳐갖고 1시에 깼다가 1시 반에 깼다가 그러고 막 그렇게 잠을 설치고 있었어요. 4시인가? 막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닭 우는 소리 막 4시부터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아 망했다. 잠 하나도 못 잤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그게 기도인 줄 몰랐어요. 4시 반부터 갑자기 살짝 밝아지는 듯 하더니 뭐 기도 소리가 한 군데서만 들리는 게 아니라 많이 들려요. 그래서 아 잠 다 잤다. 일어나니까 제가 지내게 된 그 친구가 막 저한테 잘 잤냐 이러면서 아침밥도 되게 맛있는 거 해주고 그게 보니까 나시고랭이었어요. 그러고 밥을 먹고 이제 학교에 첫날을 갔죠. 첫날에 등교를 했는데 이제 각자 그 집이 어땠는지 막 얘기를 해보잖아요. 근데 막 엄청 부잣집이었고 집 문 열어주는 사람만 따로 있을 집이 어떤 궁전에서 온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저처럼 약간 평범한 그래도 잘 사는 집이겠죠. 거기서 지내고 온 친구도 있고 그렇게 친구들 지냈어요. 저한테 외국인 친구는 이안 플렁크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친구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못 사는 줄만 알았던 인도네시아에 갔더니 궁전처럼 해놓고 사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거기는 사립중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친구들은 벌써 서로 영상통화를 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다. 뭔가 크게 잘못 알고 있다. 근데 그 친구들이랑 다니면서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친구들이 기도를 하고 와야겠대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실에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밥 먹고 있으래요. 음식이 나왔는데 점원들 포함해서 전부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리 직원이라도 기도 시간에는 다 문을 닫아요. 식당이. 기도 시간이라고 팻말 걸어놓고. 그래서 저처럼 넌 무슬림들은 친구들이랑은 아까 벙 찐 거죠. 밥도 다 여기 나와 있는데 뭐 먹지도 못하고 친구들 기도하고 온대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와서 다 같이 먹고 그런 거 처음으로 느꼈고 아 종교가 일상생활을 많이 컨트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이렇게나 많구나. 인도네시아 인구가 몇 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엄청나게 높은 비율의 수가 무슬림이고 저는 거기서 약간 뭐지? 내가 뭐 교과서에서만 보지 못했던 그리고 내 편견 속에서만 갇히고 있던 게 막 처참히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알았던 거랑 실제로 가서 보는 거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아 미디어라는 게 이 작은 프레임 안에 것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구나.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은 미디어의 어떻게 보면 그때는 권력자였겠죠. 그 사람들이 보여주지 않는 거구나 라고 느꼈어요.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 들었던 거랑 실제로 가서 보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 사춘기 때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막 되게 재밌는 얘기도 하고 화산도 둘러보고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 친구들 연락이 되면 정말 다시 보고 싶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학교에 미얀마에서 어떤 한 친구가 전학을 왔어요. 교환학생이 아니라 전학을 왔는데 미얀마 사람이에요. 그 친구 아버지께서 그 교수님이셔서 한국으로 한 1년 정도 왔는데 그 친구도 학교를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미얀마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어를 배운 다음에 저희 중학교로 전학을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에 왔어요. 미얀마 친구니까 완전 생김새도 완전 다르잖아요. 서남아시아도 아니고 동남아시아 아니고 그 남부아시아 인도 쪽 그쪽 생김새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국말을 잘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도 저는 너무 궁금해갖고 막 물어봤죠. 야 한국에 오면 뭐가 제일 힘들어? 뭐가 제일 달라? 거기랑 뭐가 더 비슷해? 한국말 중에 뭐 특이하게 들리는 건 뭐 없어? 저 때문에 친구들이 다 짜증냈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하니까 야 미얀마는 뭐 음식을 뭐가 제일 유명해? 한국 음식 중에 뭐 제일 맛있는 건 뭐야? 제일 생각나는 미얀마 음식은 뭐야?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유튜브를 했었어요. 방학은 언제 해? 중간고사는 언제 봐? 학생한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학생 두발 규정도 있어?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다 물어봤었어요. 근데 앞에서 이안 플렁크 다음에 인도네시아로 갔던 그 교환학생, 미얀마에서 온 전학생, 아 저 친구들은 날 어떻게 볼까?
저 친구들의 나라에서는 저 친구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 친구들의 주변 친구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또 집안은 어떤 분위기일까? 별의 별게 다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느껴지는 게 정말 타자라고만 느꼈던 애들이 알고 보니까 똑같아. 정말 환경은 달라요. 근데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보니까 너무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피부 색깔이랑 언어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 진짜 그 의미를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 친구를 둘러싼 환경은 너무 다른 거죠. 아 정말 저 나라에 가보고 싶다. 그냥 어떤 여행이 아니라 정말 저 나라에 가보고 싶다 라고 많이 느꼈어요. 제가 앞으로의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걸 위해서는 지금 이 이야기들 다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액티브해지려고 하는지를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그런 외국인 친구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성장 과정을 거쳤어요. 앞으로 그 성인이 되고 나서 할 얘기가 너무 또 많아요. 저한테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큰 변곡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랑 다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담아내진 못했으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 또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버튼 누르셔서 절대 놓치는 영상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바이바이.